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의 강혜림입니다. 저희 대박플러스에서는 국내 최고의 주식 전문가들이 명예를 걸고 소개하는 관심 종목과 기법 강의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JDI 파트너스의 조민영, 이재선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모시고요. 오늘 국내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코스피가 FOMC 훈풍과 글로벌 증시, 국제유가의 상승세와 환율 하락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4.13포인트 상승한 1992.12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1990선을 중심으로 부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장 마감 직전에 1990선에 안착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7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가며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철강금속, 의약품, 전기전자, 운수장비가 1%대의 상승세를 보였고 통신과 보험은 1.44%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어제장 대비 3.53포인트 오른 695.02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이 홀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대부분 상승했지만 코데지 컴바인의 경우 8.41% 하락했고 카카오도 0.09%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주신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조민영 전문가님부터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조민영 전문가님, 오늘 전일 대비 4.13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1990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를 보면요. 지난 10일부터 7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세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JDI 파트너스의 조민영입니다. 아나운서분도 봄 좋아하지 말입니다. 네, 저 봄 참 좋아합니다. 네, 외국인도 봄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3월 들어가지고 올해 3월 들어서 11번째 순매수를 이어갔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 메리트에 따른 화학이나 유통업종들을 순매수했고요. 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나 이미 많이 올라왔던 전기전자나 운수장비 업종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업종 순환매에 돌입한 외국인과 또 펀드, 순환매에 따른 투신권의 매도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분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좀 반대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선까지는 2000선 가까이 올라왔지만 2000선을 뚫기는 돌파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기보다는 좀 횡보하는 장세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00선을 돌파하기까지는 좀 부담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근데 지금이 지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닙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2011년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아래로 계속 돌파하거나 급락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런 부분을 보시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다 할 그런 호재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악재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에 고점 가면은 중소형주들이 움직이고 있고 저점 가서는 대형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저점에서 매수할 업종과 종목들, 또 고점에서 매수할 종목과 업종들 잘 살펴보시면 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에 거의 가까워진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요. 넥센 타이어라는 종목입니다. 약간 좀 발음이 좀 어렵네요. 넥센 타이어라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최근에 유가가 많이 하락했었죠. 유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아마 기름에 좀 부담이 덜 가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작년 시점까지만 해도 1,800원, 휘발유 값이 1,800원 했던 것이 지금은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 기름도 꽉 채우고 다니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유가에 따른 주행거리가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어 교체 수요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중국 타이어 관세 부과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통망에 이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해서 아주 렌터카와 이제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국내 유통망을 강화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도 좋고 성장성도 앞으로 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약간 지수 저점에서 좀 올라온 모습이 있는데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넥센 타이어 하나 보시면요. 3월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000선에 가까워졌지만 당분간은 횡보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는 넥센 타이어를 짚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재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JDI 파트너스의 이재선입니다. 자, 간밤에 그 호재가 좀 많이 있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FOMC에서 좀 좋은 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유가도 지금 $40를 이제 살짝 회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30 깨졌다고 우려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만큼이나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주말에 러시아에서 산유국들끼리 이제 회동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큰 기대감을 갖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동결하는 부분에 합의를 할 수 있지만 이란 쪽에서 좀 말을 잘 안 듣고 있어요, 지금. 요즘에 보면은 이란 같은 경우는 경제 제재가 해제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이란은.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한 것보다 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소를 시킨다, 좀 줄인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면 다행인 거고 말을 꼭 다 들어서 동결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FOMC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JDI 파트너스에서 무료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금리가 인상될 리가 없습니다. 지표로 보나 여러 가지 글로벌 동향으로 보나 금리가 인상될 수 없습니다. 작년 12월에도 애초에 FOMC에서 회의에서 미리 결과를 올해 안에는 할 겁니다. 2015년 안에는 금리 인상 합니다. 이렇게 결정 지어놨기 때문에 지표가 계속 부진하고 글로벌 시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12월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좀 안타까운 게 욕심을 많이 부린 것 같아요. 시장에 미리 경계감을 준다고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올해 4번 인상한다고 했었죠. 근데 지금 시장 나온 얘기 미리 들어봤어도 3번으로 줄여야 된다 하다가 2번까지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3번이냐 2번이냐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가 중요한데 2번이 나오면 시장에는 그래도 호재가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번이 나왔어요. 옐런 쪽 그 FOMC에서도 굉장히 지금 입장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 온건파 쪽으로 많이 돌고 있어서 요즘 지금 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조금 안심을 하셔도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고요.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근데 당장 2000포인트를 바로 안착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수급은 굉장히 좋아요. 전 넘어갈 거라고는 보는데 당장 넘어가기는 쉽지 않지 않나. 그래도 2000포인트만 오면 그동안 이제 매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어제 오늘 기관에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흐름 함께 훑어봤습니다. 첫 번째 기법 강의 이어집니다. 어떤 전문가분이 준비하고 계신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대박플러스 첫 번째 기법 강의는 힘의 원리를 이해하는 차트 분석의 달인 조민영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JDI 파트너스의 조민영입니다. 오늘 시장도 마감 좋게 끝났는데 이 시장에서 어떻게 캔들 하나만 가지고 힘의 방향을 알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제 강의가 하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차트의 원리들 하나하나씩
쉽게 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집중해 주신다면 그 다음 부분에서 제 진짜 기법이 들어갔을 때는 충분히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부분에서는 뭐냐면 캔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정확히 원리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대부분들 많이 이 시장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한번 또 들어가니까요. 그 부분 오늘 꼭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자, 첫 번째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캔들만 알아도 돈이 보인다라는 제목을 적어왔어요. 캔들만 알아도 돈이 보이는 건 맞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캔들 3가지만 가지고 왔어요. 캔들은 이 3가지로 끝나요. 우산형, 삿바형, 십자형 이 3가지로 끝나는데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양봉, 음봉으로 생각해도 되고 우산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망치형, 교수형 또 이거는 영망치형이나 뭐 유성형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십자형 같은 경우는 도지 캔들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뭐 일자형 캔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뭐 보통 말하는 점상, 점하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 우산형, 삿바형, 십자형 이 3개의 캔들로 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 우산형과 삿바형이 합쳐질 수도 있는 거고 십자형과 삿바형이 합쳐질 수 있는 거고 이 3가지가 합쳐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들 그 증권교재, 주식교재를 보면요. 시중에 있는 서점에 가보면은 대부분 뭐 까마귀형이다 해서 뭐 까마귀형이면 뭐 어떻게 된다. 상승 장악형이면 뭐 올라간다. 확인형이면 또 올라간다. 그런 원리가 아니라 이 캔들이 나오면 이거다. 라는 답을 알려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좀 제가 그림을 좀 그릴 겁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차트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뭐 한번 제가 차트처럼 이렇게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망치형이라고 하면은 일단 상승 반전이라는 거는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망치형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상승 반전일까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근데 반대로 파란색이거나 아니면 고점에서 뜨거나 그러니까 파란색, 빨간색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고점에서 뜨면은 교수형이고 하락 반전하는 캔들이고 저점에서 나오면 망청이란 말이에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왜 그러냐면요. 위치에 따라서 힘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그동안에 망청이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시가가 여기서 형성됐거나 여기서 형성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형성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누군가가 엄청 짓눌렀다는 겁니다. 이 가격대를 이 시가에서 매도세가 엄청나게 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밀렸겠죠. 힘없이 밀렸다가 이 가격대를 여기까지 짓눌렸던 이 가격대를 어떻게 됐어요? 강하게 돌렸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왔겠죠. 그래서 망치형이 생겨난 겁니다. 근데 신뢰성이 어느 때 높아지냐. 자, 보시면은 그동안 주가가 꾸준히 하락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계속해서 하락했어요. 5거래 이상을 저는 접습니다. 5거래일 이상. 하락했을 때 큰 음봉이 뜨고, 그 다음 이 음봉의 2분의 1 이상 하락했을 때 망청이 생기면 이거는 굉장히 신뢰도가 크거든요. 왜냐하면, 자, 보시겠습니다. 꾸준히 하락했어요. 이날도 하락하고 뭔 악재인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하락했어요. 근데 쭉 밀려 내립니다. 근데 이 가격대를 그동안 매도를 계속했었던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잡아먹었던 이런 흐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음 날은 장대 양봉이 뜰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대부분 아시는 게 또 뭐가 있죠? 상승 장악형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상승 장악형이라는 캔들이 있습니다. 종목이 아니고. 자, 보시면은 장악형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거래 음봉이 있을 거고 저점과 고점이 이 전거래 일을 다 잡아먹는 흐름이에요. 근데 이 흐름만 보고 그냥 상승 반전이다 이렇게 하면은 뭔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때나 이거 나온다고 다 상승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디서 상승하냐? 5거래 이상 하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락해서 이런 캔들이 났는데 개파락까지 했어요. 개파락까지 한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것 때문에 시가, 종가, 저가, 고가를 알려드린 거예요. 자, 보시면은 개파락한 거 맞잖아요. 그렇죠? 양봉인데. 근데 이 전날 대비해서 개파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강력한 매도세가 있었기 때문에 시초가에서 개파락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를 끌어올린 게 누구겠냐고요? 개인들이에요? 뭔가 호재가 있다거나, 호재, 뭐 실적이 좋아졌거나, 또 이 테마나, 뭐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주가에 작용을 해서 저점에서 이렇게 강한 반등을 줬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가, 종가, 저가, 고가부터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있고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장이 시작됐습니다. 여기가 시가예요, 시가. 시가거든요, 시가인데, 여기서 이만큼 빼꼼 올라왔어요. 선 차트고 여기는 캔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양봉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는 관심이 대부분 없어요. 근데 조금 더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은 또 양봉이 커져요.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더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올라오면 대부분 여기서 이거다 라는 느낌을 받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막 따라잡으시죠. 이렇게 막 따라잡으세요. 막 따라잡으시면은 어떻게 돼요? 또 꼬리가 달려요. 어떻게? 요런 식으로 꼬리가 달립니다. 여기는 그러면은 여기까지 갔다가 한번 이렇게 눌리는 현상이 눌리는 그런 선 차트가 완성이 되겠죠. 또 한 번 눌리면요. 여기서 꼬리가 한 번 더 달리고 이런 영망치형의 그런 캔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망치형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저도 영망치형을 좀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요. 물론 저점에서 발생된 영망치예요. 자, 영망치형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눌러주는 흐름이에요, 강하게. 그렇죠? 이런 선 차트가 발생했을 거예요, 장중에는. 근데 이게 왜냐면요. 대부분 이런 영망치형이 발생한 종목들은요. 테마. 또 가벼운 종목, 코스닥에 있는 그런 종목들에 많이 나타나요. 어떻게? 저점에서 돌려지면서 이평선이 올라가면서 위에 영망치형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도 후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일단 영망치형만 설명드리자면요. 세력이 인위적으로 누르는 그런 캔들이에요. 왜냐? 대부분 가벼운 종목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죠? 또 테마 종목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개인들은 대부분 미래 주가 또 어떻게 되는지 가늠이 안 가기 때문에 단타를 치세요. 그렇죠? 많이 단기적인 흐름에 많이 의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양봉 뜰 때, 이런 양봉이 뜰 때 많이 따라잡으시잖아요. 갈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근데 여기서 따라잡으셨는데 물량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또 단타 개미들을 털기 위해서 누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캔들이 나온다. 다만 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과 함께 나온다는 거죠. 고점에서는 뭐예요? 매도 흐름이 자꾸 주체 세력이 계속 파는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꼬리를 다는 것이고 저점에서는 띄우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캔들 같은 경우에는 모양은 상관없어요. 이름도 상관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가져왔냐면 사실 이름 같은 건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뭐 우리가 자격증 시험 보는 건 아니잖아요. 실전 매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흐름인데 이름만 보고 방향만 그 답만 찾게 되면요. 답안지만 보면서 하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실전 매매에서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거 하나하나 흐름을 아시면요. 어떤 흐름이 나와도 변형형이 나와도 응용에 대한 흐름도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서 또 한번 시가에서 올라왔다가 이만큼 내려왔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여기서 꼬리가 이만큼 달리고 여기에 음봉이 달렸겠죠? 음봉.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이라도 음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캔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고점에서 했으면 무조건 이거는 매도라는 거죠. 왜겠어요? 이만큼 올렸었는데 여기 고점에서 매도로 쭉 밀었잖아요. 그쵸? 그럼 이런 캔들은 거래량을 안 봐도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량이 쭉 상승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거래량과 함께 여기까지 보면은 고점에서 매도하는 세력들이 대량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마저 돌리는 흐름이다. 여기까지. 그럼 어떤 캔들이 나와요? 이 도지 캔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장중 변동이 큰 캔들이 나오겠죠? 이런 변동성이 있는 이런 도지 캔들은요.
공방이 강하다. 그러니까 공격하는 그런 세력과 방어하는 세력이 강하다. 또한 또 뭐가 있냐면 손바뀜 현상. 손바뀜 현상이 나타날 때 이런 캔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거래량과 함께 상승 반전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겠나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동성에 따라서 올라갔느냐, 그냥 조금 올라갔느냐, 또 올라갔다 내려갔느냐, 이 꼬리와 양봉이냐, 음봉이냐, 또 위 아래냐에 따라서 캔들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저점에서 뭐가 있을까요? 방금 설명드렸던 도주를 한번 설명드릴까요? 저점이 있었어요, 저점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다가 이런 캔들이 발생합니다. 그 의미가 뭐겠어요? 스스로 한번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이런 흐름에서는 저점에서 계속 매도세가 났다가 이만큼 뛰어 올렸다가 눌러줬다가 다시 한번 매수한 흐름이라면 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맨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변동성이 커지면서 위아래로 쌓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캔들 하나만 봐도 이렇게 관심 종목의 편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이해하셔야 어떻게 된다고요? 제 뒤에 있는 알까기 기법 다 배우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캔들 단 8가지만 아니 4가지만 아셔도요. 매수 매도 구간 설정하실 수 있고 타이밍 저점에서 이평선도 보지 않고 그냥 캔들 하나로만 저점에서 진짜 최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제가 벌써 그 기법 들어갔을 거예요. 얼른 소개시켜드리고 이 시장에서 빨리 수익 보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안 배우고 넘어가면 아마 그렇게 시장에서 응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초적인 거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캔들 흐름들 장중에 일봉 차트도 좋지만 주봉 차트, 월봉 차트, 분봉 차트도 꾸준히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평선도 한번 지어보시고 거래량도 지어보시고 이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까? 그거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질문을 해보시고 답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움직임에 대한 것들, 변동성에 대한 것들을 잘 살피면서 위에 떴냐, 아래 떴냐, 고점에서 떴느냐, 저점에서 떴느냐를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은 충분히 수익은 충분히 볼 수 있는 장이기도 하고요. 그 캔들만 봐도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것도 느끼실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기초적인 내용들 쉽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캔들 같은 경우에는 기법을 다 알려드리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각각의 캔들마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캔들만큼 실시간의 장중 변동성 또는 가격대를 실시간으로 나타내주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지표가 없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캔들마다 장중에 뭐 호재가 나왔는지 악재가 나왔는지 이런 부분이 캔들 하나로 다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굉장히 긴 거고요. 아직까지도 신뢰성 있게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또 방향성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생성 과정, 오늘 배운 생성 과정을 알아야 이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주식은 뭐 대응이라고 하는데 대응이겠습니까? 대응이 아니에요. 예측입니다. 예측. 미래를 예측해야 미리 선침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하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응이 아니에요. 주식은. 그러면은 떨어질 때 손절하는 게 대응이지 뭐 미리 선침해 올라갈 거를 예측해서 잡아야 되는 게 주식입니다. 그래야 돈 벌 수 있는 거죠. 대응만 한다고 돈 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보시면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올라갈 걸 예측하고 떨어질 걸 예측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까만색 캔들로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좀 의미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색깔 있는 걸로 또 가져왔습니다. 망치형, 영망치형, 교수형, 유성형이 있는데 이제 아시겠죠? 색깔은 상관없다라는 거,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또 삿바형도 마찬가지 위에서 나타나느냐, 아래에서 나타나느냐 그 차이도 충분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지형 캔들도 십자형 캔들도 이런 장족형, 비석형, 잠재령, 일자형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정리를 해왔어요. 이 추세 반전, 추세 지속, 변동성 강화가 있는데 우리가 배울 것은 단 이 추세 반전 캔들만 배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잡고 팔았는지 그거 하나 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뭐 이거 있었는데 이거 넘어갈게요. 종목 하나 가져왔어요. 좀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좀 지나가겠습니다. 뭐 조민영의 신의 한 수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뭐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 최근 저점에서 30% 상승했어요. 그리고 한국타이어도 그렇고요. 넥센타이어 35% 이상 상승했습니다. 또 금호타이어도 47%가 넘게 그런 상승분을 보여줬는데요. 아까 제가 시황 말씀드릴 때 보여드렸던 그런 부분과 똑같아요. 타이어주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타이어주 어떤 거 살지 모르겠죠? 근데 넥센 타이어도 보셔도 되지만 정말 종목이 흐름이 좋은 그런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드릴 종목은요. 세워 IMC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계속해서 왔거든요. 상장 이후에 이때가 상장일입니다. 3월 19일.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실적이 안 좋고 업종 상황으로도 약간 좀 지지부진하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어요. 그런데 이 종목에서 지금 돌려주고 있잖아요. 무슨 캔들 나왔어요? 이 종목 나중에 배울 건데 상승 장악 확인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증명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월봉 차트상 상승 장악 확인형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 적기다. 지금 놓치면은 당장 힘들 만한 많이 올라갈 만한 종목인데 지금 놓치면 좀 힘들 수 있다. 지금이 매수 적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니까 월요일날 당장 HTS 키셨을 때 검색하셔야 되는 종목이겠죠. 그리고 오늘 관심 종목으로 편입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목표가는 15,000원까지 높게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600원을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부분으로 잡아드리겠고요. 왜 15,000원으로 잡는지 한마디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업종 상황이 안 좋아서 꾸준히 내려온 거예요. 실적 부분도. 근데 최근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타이어가 굉장히 업종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같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놓치지 마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JDI 파트너스에 오셔가지고 자료 받으시고 제가 월요일에 장중 무료 방송 진행할 때 그때 꼭 이 종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한번 설명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꼭 저한테 오셔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느냐, 언제 사느냐, 지금 사느냐 꼭 물어봐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세부 내용들이나 또 종목에 대한 대응들, 이거 관련된 내용들, 또 다른 종목들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 바쁘게 좀 왔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JDI 파트너스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민영 전문가의 캔들의 구조와 원리에 관한 첫 번째 기법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조민영 전문가가 추천해 주신 관심 종목이죠. 세화 IMC.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법 강의의 주인공은 황금 바닥줄을 잡는 미다스 이재선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JDI 파트너스의 이재선입니다. 자, 지난주 월요일 날 추세선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렸어요. 자, 오늘 일주일에 2번 나왔는데 계속 추세선만 하기는 좀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제가 앞부분 시황 정리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황금 바닥줄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알고 가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추가로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FOMC 말씀드렸죠. 제가 아까 그렇게 정리를 살짝 해드리면은, 아, 그래, 그렇구나. 이번에는 동결했구나. 올해 2번 한다는구나. 네. 근데 전문가님 종목은 뭐 사야 돼요? 여러분 다 그러세요. 그쵸? 네. 제일 중요한 거 종목 맞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남한테만 물어볼 겁니까? 내가, 이 시기가 되면은 시장은 항상 무한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시기가 오면 어떤 업종의 종목을 잡아야 된다. 이거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보는 저희한테 받으실지언정 또 다른 자신만의 포트를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간단히 언급을 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중요한 이슈니까요. 자, 이게 어떻게 됐는지 작년 이제 그 여름쯤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때 갑자기 제너럴 옐런 의장이 나와서 미국은 경기가 좀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다 힘든데. 여러분 힘들다는 말 많이 듣죠. 글로벌 증시가. 뭐 다 힘든데 혼자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플레 위험이 있대요. 그러더니 대뜸 올해 안에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 참여자들한테 FOMC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미리 알려준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정책이 이렇게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금리 인상하면은 미국에서 유동성 회수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안 되는데? 우리 아직 힘든데? 그러면서 우려감이 가득 차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악재를 다 갖다 붙이죠. 실제로 악재도. 일단 경기가 회복되면 지표가 좋아야 되는데 미국 지표가 계속 안 좋아요. 유가 100달러 위에서부터 작년만 해도 거의 그 40달러, 30달러 쭉쭉 깨고 내려오죠. 그리고 중국 이런 거 같은 게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예, 중국이 뭐 경착륙을 한다. 우려감이 엄청 크다 그러죠. 근데 뭐 2달 전까지만 해도 중국 굉장히 좋다고 그랬었어요. 2달 만에 바뀌나요, 중국이?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언제나 호재와 악재가 공존을 하는데 어떻게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년 8월, 9월 이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뭐 백소 사태 기점으로 해가지고 코스닥 확 무너지고 그리고 제약주도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 있는 길레어드 사이언스가 좀 조정을 받고 하면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주 주도 업종이었죠 작년에 쭉 무너지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건자재 업종도 거의 8배 9배 상승한 종목이 많았는데 이쪽도 쭉 무너지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돼요. 알았으면은, 이게 우려감이 있다라는 거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피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자.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금리가 인상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이 회수가 될 수 있는 우려감, 그리고 실제로 일부는 회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 있지만, 미국이 지표가 정말로 좋아지면서,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가 서서히 인상된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좋은 겁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거.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볼게요. 경기가 회복돼서 여러분들 월급이 2배가 됐어요. 말만 들어도 기쁘시죠? 자, 내 월급이 2배가 들어온다. 수입이 2배가 된다. 그럼 제일 먼저 뭐 하실 겁니까? 자, 요즘은 수입이 없어도 나오는 말들 있죠. 카푸어, 하우스푸어.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 집 이런 쪽에서 버리지를 못해요. 차를 더 좋은 차를 사겠죠? 내가 지금, 2000cc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2500cc, 3000cc로 올라갈 거고, 나는 그 이상 더 좋은 차를 갖고 있다, 최고급 세단을 갖고 있다 하면은, 외국의 슈퍼카들이라도 사고 싶을 거고, 집도 내가 지금 한 30평 살고 있다 그러면은 50평, 60평, 막 이런 데 가고 싶을 거고, 사람의 욕심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투자 아이디어를 보는 겁니다. 자, 내가 돈이 없어도 카푸어, 하우스푸어 소리 들으면서 하는데 이제 다들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제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요, 생활이. 그러면은 이 부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점점 비싸지죠. 네. 여러분 2000cc 보험하고 저기 한 3500cc 보험하고 비교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답을 말씀드렸네요. 자, 금융주 중에서도 보험업종은 굉장한 상승률을 보여요. 자, 삼성화재라던가, 현대해상이라던가, 동부화재라던가, 이런 대표적인 업종들이 있죠. 종목들이 있죠. 자, 이런 부분 보시면은, 여러분 HTS 들어가서 연봉만 살펴보셔도 어떻게 상승하는지 보일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점차 우리 생활이 나아지면서 윤택해지면서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러면서 주가가 오르게 되는 겁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 더 탄력을 받는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FOMC와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 부분 간단하게 짚고 가면은 지금은 왜 호재로 작용했냐? 작년에 그렇게 우려감이 있었는데 지표가 계속 안 좋다 보니까 금리 인상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어요. 원래 9월 정도에 할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계속 안 좋다 보니까 12월에도 원래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시장 참여자들이 해요. 그렇지만 FOMC 회의 같은 부분에서 나온 결과는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월에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시장 참여자들한테 알려준다고. 자, 내년 2016년에는 4회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이러니까 또 발칵 뒤집어진 거죠. 지금 지표가 이렇게 안 좋은데 4번이나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올해 초에도 좀 힘들었죠. 네. 그러면서 가는데 올해가 들어오면서 FOMC에서 옐런 의장이 입장을 조금씩 선회하기 시작해요. 이제 미국만 보는 게 아니고 전년에는 다 힘든데 우리 경기 회복되고 있다, 인상하겠다 했던 사람이 자, 이제 글로벌 동향을 보면서 조금 동조화를 해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다시 좋아지기 시작을 해요. 조금씩. 글로벌 정책의 동조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미국에선 마이너스 금리 한다고 그러고 ECB에도 3월부터 통화정책 한다고 하고 계속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하는데 나도 조금은 맞춰주겠다. 너무 앞서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결과 또 나온 거예요. 3월에 여러 가지 빅 이벤트 많았는데 다 경기 부양 얘기였어요. 중국의 양회도 그렇고 ECB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FOMC가 이제 활용 점정 딱 찍은 거죠. 자,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4번은 안 되는데 3번이냐 2번이냐 말이 많았어요. 근데 FOMC에서 가장 평화롭게 2번으로 가자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방 때도 말씀드렸었죠. 금리 동결되는 거는 사실상 거의 확정적인 거고 이번에 3번인지 2번인지가 중요하다. 2번 정도 되면 2천을 두드릴 것이다. 안착할지는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지금 그냥 말씀드리고 가는 게 낫겠네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밑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쭉 반등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때 주도해온 업종이 철강업종하고 건설업종 이런 그동안 힘들었던 납폭과대 힘들었던 업종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2000 부근 다 오면서 1900 넘고 해서 1950 넘고 하면서 2000 부근 근처에 오면서 이 주식들이 잠깐 쉬고 있어요.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000을 돌파할 때 이 종목들이 주도했던 업종의 종목들이 살아나서 돌파를 해야 안착하는 겁니다. 그냥 지수만 이렇게 건드리고 하면은 어제처럼 그냥 쭉 밀리게 돼 있어요. 이 종목들이 살아나는지를 보세요. 그러면은 지수에 조금 더 자신을 가져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정이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종목이나
그 추세를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강의 간단하게 복습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에 월요일 날 살짝 당황했었던 게 저희 제 연구원들이 밤새 뭐 4시 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주말에도 했는데 이게 갑자기 안 떠가지고 좀 당황을 했었는데 이거였습니다. 제가 원하던 그림이.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이유예요. 바닥에서 잡아야 하는 이유고 추세를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아차 월봉 차트. 그냥 보기만 해도 뿌듯하죠? 네. 자, 이때 2009년 3월 저점 뚫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 해서 거의 12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놀라운 상승률이죠.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여기서 강의를 듣고 계시는 거고, 오늘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불타는 금요일. 지금 나가서 소주도 한잔 하셔야 되고 지인들도 만나셔야 되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TV 앞에서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종목 어떻게 매수한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기술적 분석 간단히 말씀드렸죠. 예, 과거 주가를 분석해서 미래 주가를 예측한다. 이런 부분. 예, 이건 복습이니까 이제 간단히 넘어갈게요. 자, 추세 분석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죠. 일정한 방향으로 그냥 쭉 나아가는 그런 현상을 추세라고 해요. 그 추세는 일정 시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쭉 유지가 된다. 아까 기아차만 보셔도 적어도 2년, 3년 이렇게 유지가 되잖아요. 가다가 잠깐 쉬긴 해요. 그렇지만 추세는 유지가 된다. 길게. 이 부분을 알고 계셔라. 자, 그래서 저희가 강의를 해드릴 내용은 이제 추세, 이평선, 지지, 저항.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으로 해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바닥에서 좋은 주식을 잡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추세선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를 이제 선으로 이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매수를 해야 하는 상승 추세 같은 경우는 어디가 높아져야 된다고요? 저점을 서서히 높이는 종목. 자, 반대로 내려가는 종목, 여러분들이 절대 경계하고 접근하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이런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은 고점이 서서히 낮아지는 종목들이 하락 추세선에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부분은 접근을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이 시장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횡보. 평행 추세선이라고 하는데 박스권 같은 경우는 상승장에도 나오고 하락장에도 나와요. 상승한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도 업종이 쉬고 있다. 옆으로 이렇게 기고 있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힘을 모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 또 쉬는 거.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가면서 옆으로 횡보하고 쉬고. 고점에서는 좀 오래 쉴 수 있고 저점에서도 오래 쉴 수 있어요. 횡보가 제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된다. 보시면 되고, 자, 상승 추세의 기본형이에요. 요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저점이 올라가야 된다. 저점. 요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을 이으면은, 이렇게 이어버리면은 추세선이 나와요. 이게 바로 상승 추세선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죠? 주가 같은 경우는 상승한다고 해서 맨날 양봉 이렇게 해서 올라가진 않아요. 주가는 올라갔다가 이쯤 와서 좀 조정받고, 또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또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 하나만 제대로 그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되잖아요. 왜 상승하는 거 이거 따라잡아서 힘들어해요? 여기서 매수하면 되잖아요. 그쵸? 추세선은 이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수하는 자리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컴투스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선을 그어 보면은 요런 상승 추세선이 나옵니다. 자, 이 추세만 잘 잡아도 이 짧은 시간 사이에 38% 적은 수익가 아니죠. 이렇게 수익을 보는 겁니다. 네. 저점에서만 잘 잡아도 이렇게 추세만 잘 그어도 여러분이 30% 이상 40%에 육박하는 수익을 금방 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번에 하락 추세선, 복습이니까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세한 자료는 저희 JDI 파트너스 오시면은 다 다운받을 수 있고요. 자, 하락 추세선은 고점을 낮추는 선이다. 이 부분을 이어놓으면은 하락 추세선이 된다. 그렇죠? 자, 요런 종목은 피해야 되는 종목이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은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서
안정화될 때까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종목은.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 기아차 한참 좋다가 이제 엔저 현상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힘들었었죠. 완성차 쪽이. 자, 그럴 때는 이렇게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을 해요. 8개가 여러 번 준단 말이에요. 혹시나 내가 매수를 했었어도 이런 부분에서는 꼭 매도를 해줘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하락주에서는 매도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자, 단기간에 이만큼이나 하락한다 보시면 되고, 자, 이게 중요해요.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평행추세선. 평행추세선 같은 경우는 아까 제일 오래 간다고 했죠. 박스권을 그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도 박스권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작년 1월에 박스권을 돌파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매매를 하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예를 들면은 코스닥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평행 추세선이 하단이 460이고 상단이 545 정도였어요. 계속 여기만 가면은 계속 밀리죠. 막 장대음봉 나오고 밀리죠. 네, 장대음봉 계속 나오고 밀리잖아요. 밑에만 오면은 그래도 지지받고 올라가요. 지지받고 올라가죠. 자, 이렇게 매매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매를 하면은 저점에서 잡아서 고점에서 한 번만 매도해도 18.5% 지수인데도 변동성이 적은. 자, 그 다음에 두 번 매매하면은 40.4%.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매를 했다? 그러면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익률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요렇게 추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상승할 때 매수, 하락할 때 매도, 이렇게 횡보할 때는 박스권 매매에 대응을 할 수 있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종목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2월 초에 포스코 신용등급 강등, 무디스에서 강등을 시켰어요. 2월 2일 날. 이날에도 포스코 이제 악재가 저번에 S&P랑 이번에 무디스 신용 강등까지 해서 다 나왔습니다. 이제 철강업종 이제 매수하셔도 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주도업종이 되었죠. 네. 철강업종에 포스코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도 이렇게 계속 신용등급이 하락되는 사이에 오히려 신용등급이 향상됐습니다. 상향됐어요. 네. 트리플 B 마이너스에서 트리플 B로 상향됐단 말이에요. 굉장히 우수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계열사에서 이제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철강주인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다. 타 철강주에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적도 안정적이고 앞으로도. 그리고 철강 가격 지금 급등하고 있죠. 네. 중국에서 덤핑 세일 하다가 요거 규제 받고 하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힘들다. 대형사가 101개 정도 있는데 절반이 지금 적자예요. 그러니까 뭐 50만 명 인력 감축하고 더 이상 생산 설비 늘리지 마라 딱 규제 나오고 하죠. 자, 철강업종 중에서 이 종목 중요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종목 제가 잠시 후에 9시부터 무방 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무방 찾아오는 방법은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금리 부분이나 글로벌 이슈, 네. 그렇게 됐군요. 종목 주세요. 이러지 말고 어떻게 되는지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시장은 이 부분은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JDI 파트너스의 이재선이었습니다. 오늘도 두 전문가의 기법 강의와 관심 종목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저희 대박플러스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최고의 투자 전략을 전해드리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조민영 전문가 무료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으시다고요? 예, 제가 오늘 못다한 설명들은요, 월요일 오전 10시에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찾아오시는 방법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오시면요, 우측 상단에 제 얼굴이 있습니다. 제 얼굴 클릭하시면요, 제 강의
또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월요일 오전 10시에 꼭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무료 공개 방송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재선 전문가도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시죠?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잠시 후입니다. 자, 1시간 뒤에 9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서울경제 홈페이지 메인에 오시면은 가운데 이렇게 배너가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박 플러스 무료 공개 방송 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오실 수 있고요. 제가 아까 못다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준비한 게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세한 설명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대박 플러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